오늘이 24년 11월 6일이죠? 6일. 내일이 입동이고, 내일부터 이제 겨울 농민 동안거 이제 시작일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먼저 주 수요일 날 전북 익산에서 그 건불, 그 물먹이기를 해서 적재를 해놨는데, 어저께까지 64도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 왔는데 70도 아주 딱 걸려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70도 고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게 이제 자연에서 허락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어. 근데 우린 지구상의 열 처리를 꼭 공부해야 돼요. 누가?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그 화분 농사락도 이렇게 화분에서 뭔가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텃밭도 재배하고 또 농민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는데 그거가 아직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나서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부 한번 같이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하루하루 아마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아마 성장되는 게 놀랍게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연구원분들과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지식인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지식을 탑재를 했는데 그 탑재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똑똑해졌잖아요. 우리 지금 뭐 그 과학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엄청난 그 물질 그 만능 세계에서 물질을 막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똑똑해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 하나씩 들어와요. 숙제가 하나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한데 이건 풀 수 있어. 그리고 한 장씩 턱턱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걸 남한테 의지를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디 갔어요? 무덤집. 그럼 맨 마지막 가는 집이고 우리가 더 배우려고 교수님들 많이 찾아갔잖아요. 더 많은 지식을 또 이분은 아실까 하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한 그런 모임, 조직 갖춰서 이렇게 좀 크게 해놓은 그 뭐 영적인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하는 데가 이런 이제 기독교 뭐 이런 교회 뭐 이런 단체들 절 뭐 이런 도파 이런 데 있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런 종교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이거를 뭐 나쁘다고 제가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이끌던 그 수장이 몸이 아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연에서는 제가 뭐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자연에서 뭔가 지금 너를 다닥거리고 있고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토닥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도 뭐 한참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이제 그 이제 다 번져 있는 거지만 이거를 또 해결하려 그러면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돼서 이거는 그냥 뛰어넘을게요.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고열 진입을 허락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경민 연구원이 여기 오늘은 참석을 또 안 했네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건부를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배운 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아마 열이 어떻게 올랐는지 저도 궁금한데 오늘 오려나 했더니 안 왔네요. 그리고 그 좀 여기 선생님도 그 건불 갖고 지금 한동안 지금 많은 그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안 풀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해결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아, 이기민이하고 지금 왔네? 늦었구나. 지금 안 왔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 네네. 그래, 그거부터 그러자. 오늘 저기 그 건물 온도 확인해봤나? 네,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음, 다시 작업을 했고 60도 지금 돼 있어요. 지금 60도. 네네. 그래, 그래도 좀 이제 아직 저기 됐고. 하여튼 그 익산은 오늘 70도 건물 올라간 게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공정 그 레시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갖고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물질은 비물질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러분이 그거를 왜 하는지 분명하게 내가 토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하는지. 그게 없으면 이거 흔들려요. 안 돼. 애를 엄청 먹인다. 무척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익산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아침에 가서 그 건물 보니까 아주 황당하고 같이 경험하셨죠? 네. 자, 톱밥도 오래됐어. 볏짚도 작년 거야. 이거를 자연에서 열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열기는 대단하셨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그 원장님하고 아, 여기서 통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를 그 원장님도 보시고 여태 공부하셨으니까 지금도 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아마 들으실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올해 볏짚 준비해라. 톱밥하고 볏짚을 준비한다고 여건이 그렇대요. 거기가. 그러면 그런 걸로다가 그럼 청소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톱밥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찌꺼기인데 오래된 거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하니까 그 세고. 싱싱한 걸로다가 그리고 공장을 들러서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절차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절차를 밟지 말고 최대한 그 공장에서 그날 빤 걸로다가 갖다가 놔라. 그날 들어오면 좋은데 그날 들어오는 거는 너무 바쁘니까 일정이 바빠서 안 되니까 그 전날 갖다가 놓는 걸로 일정 잡아라 그랬더니 이틀 전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틀 전에 빠온 거는 그 정도는 괜찮다.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고 볏짚도 잘해서 갖다 놨대요. 연로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올해 거 준비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화다 보고 하여튼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올해 볏짚에다가 금방 빠서 갖다 놓은 거니까 됐는데 그게 내가 직접 구한 게 아니고 한 달이 걸쳐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에너지가 작동이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이 자연에서 조율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간 게 아니고 내가 지령을 내려서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아마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볏짚을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믿고 그냥 진행을 했던 거죠. 자,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뭐 이거는 여기 낄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저는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셔야 돼. 이 지상에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믿을 게 뭐 있어?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장돼서 내가 펼치는 거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식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연의 어떤 에너지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갖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분명히 그렇게 그분한테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다가 그 토양발효제를 만들려고 건불 청소를 지금 하는데 이걸 또 남에다 맡겨버린 거지. 누구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날 가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잘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70도 고열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황당해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게 지식인들이 해야 될 자연의 움직임을 아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뒤리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안 되잖아. 그걸 빨리 알아야지. 왜 안 되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면 좋은데 이런 걸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시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토양발효제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주파수를 놓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게 발전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저랑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와서는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하고 돌아서면은 아니야 뭐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거는 그 나의 이념이 뭐냐에 따라서 그건 확고하게 정확하게 주파수가 딱 내가 정확하게 놓여졌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에서 정확하게 가름을 타죠.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근데 그거를 황당하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에 잡생각에 막 그냥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잡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제 알고 조금씩 이제 공부가 되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구나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을 탑재해서 똑똑해요. 엄청 똑똑한데 어떤 미션이 들어오면 그걸 못 푼다. 그러면 실력이 없다죠. 실력을 갖추려면 어떡하냐. 이 똑똑함에다가 똑똑한데 여러분들이 허풍선이야. 똑똑한데 허풍선이야. 그 속에 밀도를 채워야 된다고. 이게 자연지식이에요.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밀도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제 잘 알고 있잖아. 자, 그렇다면 자연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 탑재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계속 연구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마 하시게 되면 아마 재미있는 자연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는데 궁금한 거부터 먼저 풀고 제가 또 오늘 거기에 답변해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올해 바로 며칠 전에 그 두법도 분쇄한 거고 건불도 올해 거로 다 준비했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을 우여곡절로 한 2주에 걸쳐서 처리하다가 지난주에 익삭 작업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그 포크레인 다시 불러서 작업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온도가 그동안 오르지 않던 게 어제 그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해놨더니 30도 이상 올라가면 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어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 한번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어제 하면 이제 3일인데 3일 만에 이제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많이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토양 발효제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마서 이제 물 먹이기를 해서 이제 청소를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청소를 지금 내가 올바로 한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자연의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역행하지 않고 움직였냐? 아니면 내가 그저 건물 이거를 활용해서 토양벌어제 만들어서 내 욕심으로 다 뭔가를 진행했냐? 이거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다르다는 길이 나오죠. 확고하죠. 그래서 이 길을 지금 찾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도 그 에너지를 많이 없애셨어. 그 익산까지 와서 그 현장을 보시고 딱 하니까는 보니까 다르죠? 다르죠. 네, 그 현장을 내가 이제 그 진도 지휘하는 거를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마 좀 어느 정도 이제 딱 감을 잡으신 거죠.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그 건물의 물목일에서 그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생명을 지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냐에 따라서 얘는 진행돼요. 예, 이게 어쩌다가 어떻게 되는 뭐 되겠지, 잘 되겠지 이거는 없어요. 예, 자연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 있냐? 삼천포에 있으면 삼천포로 빠질 것이고 욕심을 많이 냈다 그러면 그냥 욕심으로다가만 그냥 갈 것이고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또 내가 힘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건물을 갖다 놓고 이제 생명을 이제 잉태시키는 건데 지금 공부 되신 만큼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 그렇게 이제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물을 먹여서 적재를 해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열이에요, 열.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를 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업에 있어서 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모든 것이 항상 물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물질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물질이 변화되려면 어떠한 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열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기본적인 게 농업에 있다는 거예요. 농업에서 그럼 열은 뭐냐? 기본적인 토양은 최소한 지열 얘기하죠. 열이 있어요, 없어요? 지열 20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정화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농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자, 20도 열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농작물이든 추워서 이제는 멈추고 너무 올라가면 더워서 멈추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하나 이제 알아놓으시고 자, 지금 그 토양이 어떠한 열을 지속적으로다가 같은 온도의 열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 토양에 있으면 이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풀 종류라든지 건물 종류, 우리 지금 만드는 그 퇴비 토양발효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물이잖아요. 이 유기물을 그냥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농업에 있어서. 특히 유기농업에 있어서 이겁니다. 그리고 탄소농업에 있어서. 탄소농업에서는 아주 더 많이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열 처리를 바깥에서 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서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토양은 여름에는 굉장히 해가 자외선으로 해가 광렬하게 이 지상의 온도가 30도 이상 펄펄 끓죠. 펄펄 끓는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열은 25도, 그리고 비닐을 씌웠을 경우에는 30도까지 올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70도 이상의 고열로다가 건물을 인위적이지만 이거를 인위적으로다가 갖다 놓고 자연에서 어떠한 열을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자연의 열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다가 이끌어서 열처리로다가 자연의 열로다가 만든 유기물을 확보했다. 이것을 토양에다가 놓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토양이 어느 정도 열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 중립에서 굉장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씨앗 파종이나 모종을 냈을 경우에 이 지열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0도 고열로 처리가 된 그 토양 발효제가 토양과 탁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주 합의를 잘 봅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70도 고열로 처리된 게 들어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열 처리가 된 얘는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상온까지 갔다가 클라이막스를 갔다가 거기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정리가 된 아이이기 때문에 토양하고 온도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만나서 토양과 만나면 합의를 잘 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80도까지 갔다 왔어. 얘가 얘기해요. 근데 토양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토양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상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가 이해가 되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도 이상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토양이, 그래, 너는 80도까지 갔다 왔구나. 나는 수억 년 전에 몇 천도로 갔다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20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 그리고 이 토양 발효제를 품어줍니다. 토양 발효제를 품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거를 안다 그러면.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여름에 지금 이제 그냥 떼양볕에 그냥 바깥의 온도가 30도를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토양이 이 외부 온도의 그 뜨거운 열에 이 토양이 움직일까요? 어떡할까요? 그 열에 꼼짝도 안 해. 그냥 유지를 쫙 해주지.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토양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그 고열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 농업에 있어서 바이러스, 균, 충,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무슨 절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자, 이렇게 고열 처리가 돼서 여기서 이거를 또 정화하고 있는 그 작물은 여러분들을 자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열매는 그러니까 식량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우리 식량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건강함은 물론 지켜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농업을 이제는 유기농 탄소농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탄소 배출 하겠어요? 네. 탄소 배출권을 이제는 이제 농업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많이, 아마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벌써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몰라요. 자, 이거를 알고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농사를 져서 수확량을 많이 해서 돈을 번다?
이제는 이제 이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수확을 많이 했다. 수확을 많이 한 만큼 탄소를 얼마큼 배출했지. 그리고 이제는 따지러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져요. 왜? 탄소 배출한 값을 내가 내고 농사를 져야 돼. 자, 농업이 이제 미래 농업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지금 수확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준비하는 게 에너지 농법이에요. 제가 벌써 20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급하게 먼저 급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지도자는 얘기도 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수확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물질 내놓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찌꺼기 청소를 우리가 이 열 처리 자연의 열을 알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수확량 신경 안 써도 돼. 뭐 수확량에다 신경을 써. 청소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놔라 이거요. 그러면 그건 밭에다 던져놓으면 그건 자연에서 알아서 그냥 이루어지는데 왜 엉뚱한 지금 수확량 그 수확량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줘. 마음대로 돼. 실력도 없는 게 무슨 수확량을 한다고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실력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탄소 배출권을 따지고 이제는 그걸로다가 뒤밀면 여러분들 농사 어떻게 질 건데. 멀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멀지 않았다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지상에 뭐가 나왔죠? 무농약이 나왔어. 자연농업이 나오고, 유기농업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지금 문구만 존재하는데 실질적인 물질에 대한 걸 풀어놓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놀랍게 전 세계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아, 떠든다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나는 뭐 비메이커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지. 그렇지만 내 말을 이렇게 듣고 보면 아 그래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지금 당연한 건데 뭐 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날 따라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냥 그래 그러면 이거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분명히 바뀐다. 지금 바뀌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엄청 빨리 온다. 누가 지도자가 돼서 이거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체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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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준비했던 그런 게 있어요. 농업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거기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캔슬을 놓고 그냥 중지시켰는데 좀 많이 반성이 된 것 같아. 어저께 통화를 좀 해봤더니 좀 많이 저거 돼서 내가 이제 조건부를 걸어서 그걸 진행을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합류하실 분들은 같이 합류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농업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본격적인 탄소 배출 저감 쓰레기 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농약 프로젝트도 이쪽에서 그냥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담은 갖지 마세요. 좀 그런 일에 가슴이 뛴다 그러면 한번 같이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정식 공장 허가도 내서 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를 허가 내서 판매까지 이제는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저랑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열 처리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몇 년 됐는데 예. 오늘 또 말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여기 오셔야 돼. 안 오시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느낌. 그러시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 대화에서 그 발효제를 만들 때 그때 에너지 어떤 에너지였던 거가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까지 이제는 딱 들어와요. 그 비물질 에너지에 대한 그 부분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뭐다라는 거를 이제는 이제 좀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영적인 부분 이렇게들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그 뭐 영적인 거 뭐 영적인 그런 거를 뭐 공부한다 뭐 한다 어떠한 이제 뭐 이런 그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 그 이런 이제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절이라든지 교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응?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신을 모시는 그 단체를 보면 그냥 어떤 신을 하나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하나 해놓고 그게 최고라고 해서 그 신을 그냥 모시고 있는 그 신을 믿고 따르는 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봉자. 신 앞에 봉 잡힌 자. 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파리. 신을 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뭐 그냥 그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너무 그냥 끄달려서들 있지 않냐. 지금 지식인이라 하면 신이 무언지는 아냐. 이거를 파고들어서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외람단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앞에 와 있는 최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영이다. 뭘 멀리서 찾아.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비물질을 논하기 위한 그 비물질이 나와서 서로 토론이 되면 이걸로다가 성장이 된다. 말, 대화 이 자체가 영이다. 영혼 나는 이걸로 인해서 성장된다. 뭐 계속 얘기할 게 있지만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인을 만났다? 영과 영이 만난 거예요. 서로 우리는 너와 내가 여기서 성장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성장되기 위한 최고의 발판을 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도론도론 얘기를 하면서 그 영적인 대화, 이 대화 자체가 영이거든. 이게 비물질 에너지, 이 에너지를 주고 또 내가 받고 이게 영적인 대화, 이 영으로다가 우리는 성장 발전되는 거 바로 이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어. 하나의 영이 또 태어났어. 이 아이를 또 잘 키우는 거. 이게 또 엄청난 거죠. 뭐 여기 들어가면 또 너무 깊으니까 이거 따로 공부를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토양 발효제를 만든 데서 건물 청소하는 데를 제가 갔는데 내가 그곳에를 갔는데 어떤 건물을 갖다 놨든지 간에 내가 거기 참여를 해서 했는데 고열 진입이 안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진행한 거가 이제 미숙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공부를 좀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보통 마트에 가면 모든 물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섭렵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책만 피고 핸드폰만 열면 다 있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있으니까 이게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는 되지만 어디까지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레시피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시피가 있는데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다가 똑같은 그 공간에서 그 레시피에 맞춰서 어떠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든다, 조리를 한다 그러면 10명이 맛이 다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아실 거예요. 이 토양벌을 이제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말이 쓰레기 청소고 찌꺼기 청소하는 것이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갖춤에 따라서 그 갖춘 만큼 얘가 열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을 갖춘 만큼 그 열 처리된 걸 갖고 그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점점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한다? 토양발화제 여기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런 거를 할 때 물질을 어떻게 구한다, 뭐 한다, 다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런 거를 다 물질을 다 해서 갖다 놨다 그러면 저를 한번 초빙하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여러 가지 실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 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없애고 돈 없으면서 여기를 왜 오시냐고, 그죠? 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해보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먼 길을 가지 말고 가깝게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체험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1년차 이제 그 토양발효제 만들어서 좋은 토양발효제를 여기서 또 가져가시잖아. 자, 가져간 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 잘하죠. 화분농사 올해 3년차 끝난 거죠? 4년차. 자, 4년차 했는데 그때 처음에 어떠한 생각으로다가 그 화분 농사를 지셨어. 화분 농사 1년차 잘 됐죠? 네. 잘 됐지? 네. 응. 그런데 두 번째 해는, 세 번째 해는, 또 올해는 한번 훑어보세요. 올해 또 잘 됐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지? 네. 네. 바로 그런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인이 이걸 하면서 1년 차에는 욕심이 거의 없었어. 내가 시키는 대로다가 그냥 따라서 하고 그냥 될 거야 말까 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서 어떠한 거에 희망이 있고 좀 가슴이 부풀었고 막 그래서 그거를 얘가 탁 채워줬다고. 근데 두 번째는 욕심은 조금 내지. 세 번째 욕심 더 내지. 이게 번갈아서 요 고비를 잘 여러분들이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튜브도 계속 보내드리고 여기를 와서 수요 세미나를 열어놓은 게 계속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뭔가 욕심을 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놔? 욕심을 어떻게 놓냐고. 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이런 공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 자연에다가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죠? 의뢰? 맡기는 건데 그냥 집어 던져 놓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자연에다 이렇게 놔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나는 관찰하고 보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돼서 올라오냐. 이 자연에서는 이 수치를 따진다. 이 수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성장치 않는다. 토양발효제가 열이 받아서 뭐해서 돈 벌 생각으로 다 꽉 차 있다. 돈은 줘, 이제 그게. 돈이 들어와.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온 만큼 어떠한 질량의 무게로 다 탁 됐을 때 이 돈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너가 지금 이 질량으로다가 비교했을 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돈을 뽑아 나간다고. 어떻게 나가냐. 교통사고가 나든 이 심각한 얘기지만 몸이 아프든 자식이 잘못되든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바깥으로 빼버린다고. 그럼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하게 되면 알면 알수록. 맞습니다. 시험지 들어왔네. 근데 아는 시험지는 안 주거든. 근데 시험지 둔 건 알아. 근데 못 풀어. 못 풀었지만은 그 다음에 시험지 들어온 걸 알았어. 알면 된 거거든 이게. 그러면 자연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랑 아마 재미있게 감사합니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 예. 예,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이해가 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화분에다 뭘 심으셨어요? 고추만 심었고요. 상추는 깻잎, 조금 뭐 상추는 조금 심고. 근데 처음에는 아주 선생님 그 흙도 여기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같이 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수확량이 많으셨다며? 많았죠. 예. 화분이 얼마나 되는데? 한 15개, 20개 정도? 그 직경이 1m가 넘는 거잖아. 네. 엄청 큰 화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예. 그거- 그러니 뭐 얘만 텃밭 한 거보다 더 많이 하신 거야. 지금 그래갖고 평수로 따지면 뭐 제가 그 이듬해 거의 10평은 될 것 같은데. 그 이듬해는 흙이 좀 죽잖아요. 풀밭 같이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 화분만 화분 큰 거에다. 이렇게 공터에다가 화분만 딱딱딱딱 놨어요. 그래갖고 그 고무대 하나 또 큰 거 있죠? 그거 밑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이듬해는 여기저기서 화분을 갖고 그 흙을 섞었어. 그래서 이 흙을 섞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식당에 가도 음식 맛이 달라져요? 예, 식당에 가는지 갈 때 따가지고 가요. 그럼 뭐 찌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거기 가면 막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을 그동안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가서 그걸 막 쓸어 놓어. 완전히 그 맛이 달라져. 그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저희 손님들이. 이장님 익산 가서 식사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아니 아니 또 정화를 하시면서 드시니까. 그런 거는 그날 주어진 그 음식에 대한 거는 또 그대로 또 소화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건 너무 그래서 올여름에 고추를 식당 가면 손님들 보면 항상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싸가지고 갔어. 네, 그게 지금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공부하고 이제 지나가자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토양발효제 만들 때 그 건불에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 그 이 지상에 또 어떠한 열을 또 이렇게 자연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걸 얘네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거. 이 속에서 어떠한 식물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토양의 정화와 공기 정화를 또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거. 자, 그러면 이 식물의 그 어떠한 그 이런 균이나 충,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등장된다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이게? 이거 여러분들이 상관관계 있죠. 알아서 이거를 좀 가시면 좀 도움이 되셔. 이것도 열하고 관계가 있어요. 박테리아는 여기에 무수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열 처리에서 어떠한 정화가 되냐에 따라서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균, 충, 어떠한 박테리아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식물이 지금 뿌리를 땅에다가 놓고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올라와 있으면 외부 기온과 토양의 그 열이 있죠. 이 열로 인해서 이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게 돌아가지 못하면 이 식물은 또 다른 열을 발생시켜요. 얘가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여기서 요 열에 따라서 어떤 균이 발생됐다가 진딧물이 나타났다가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면 우리 그 식량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그 식량 생산을 할 때는 이런 연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마 연구가 아마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농약이나 이런 걸로다가 어떤 균과 충, 바이러스를 제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인위적으로다가 제압을 못하는 게 있어요. 발병이 됐는데
바이러스예요. 요거는 이 영역에서 제외예요. 바이러스가 발병되면 어떡하죠? 뭐 소독을 하고 뭐 하고 다 한다 하지만 얘를 직접 죽일 수 있는 이거는 존재치가 않아요. 이게 자연이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발병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열 처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럼 이런 거는 왜 나타나냐? 이런 게 이 지상이 지금 환경적으로다가 나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다가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기 와서, 여기는 우리 인간 이 깜빵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다듬고 성장돼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요. 이 깜빵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너무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먹거리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배고팠던 시절에는 이걸 다 주워 먹고도 소화가 되고 다 됐는데 이제는 이걸 먹게 되면 우리가 병이 돼요. 지금 만연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지금 병이 난 작물을 이거를 병이 난 작물을 농약으로다가 감싸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으로다가 우리가 많은 열을 가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조리를 하거나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떠한 자연의 열이지만 인위적인 이 불을 붙여서 요리하는 열은 이거는 조금 제외를 시켜 놓고 여하튼 우리가 음식을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섭취를 했어요. 이 생산된 이 여기가 어떠한 부작용이 있어서 자연에 좀 크게 말씀드리면 역행을 해서 자연에 역행을 해서 또다시 역행을 해서 일단은 가면을 쓰고 우리 식탁으로 와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서는 자연의 열을 발생해요. 자연의 열을 발생시켜야지만이 그거를 소화 흡수돼요. 우리 몸이 36.5도, 37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이 물질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 공기, 산소가 계속 호흡 속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열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된 이 많은 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자연에서 이 우리 몸속에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뻐겁다 이거예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유기농업이나 이런 탄소농업을 지금 계속 지식인들이 찾고 있는 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파고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시고 한다 그러면 유기농산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유기농산물을 하는데 뭘 해요? 농약을 많이 써요. 어떤 농약? 천연농약이래. 천연농약이 어딨어? 농약이면 농약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앞에 천연이 붙었다 그래서 그냥 꽃바닥 넘어가. 그럼 여러분 바보야, 바보. 그걸 어떻게 그 천연농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근데 천연농약이라고 그러는 건 뭐 이름을 붙였으니까 가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농약이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화학농약, 천연농약이 뭐가 달라?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천연농약은 조금 덜 비틀고 꼬여놓은 거고 화학농약은 많이 졸이고 많이 비틀어 꼬여놓은 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잘 조정을 해서 이 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섭리대로다가 잘 하신다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건 자연에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가 공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노동력을 많이 하고 결국은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좋지 않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장님을 만나서 이 토양발효제를 해서 쓰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껏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조금 너무 앞서가나 아니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걸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겁없이 시작은 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이걸 토양에 넣어서 진행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유튜브에서나 이런 걸 보면은 막 한 토양발효제를 막 10cm씩 넣어갖고 경운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랬는데 10cm씩 넣어서 예를 들면 200평을 10cm씩 넣어서 그걸 깔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갈 텐데 예.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집 앞에 텃밭이 있고 거기서 한 100m 나가면 또 텃밭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만든 양 예를 들어서 내가 톱밥 10톤하고 건불 그 2.5톤인가요? 5놀이니까 네. 그걸 해서 발효제를 만들었을 때 그 두 군데에다 그걸 다 넣으면 되는지 그런 양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게 너무 앞서갔나요?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농업이에요. 텃밭을 하든 농사를 짓든 여하튼 이제 농사를 이제 좀 유기농으로 다 잘 짓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뭐래요? 쓰레기 청소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실 게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진행들을 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토양발효제를 30cm, 20cm, 10cm 놓아야지 그 해로다가 그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비료나 농약 이런 거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물만 이제 사용을 해서 농사가 잘 된다. 이게 틀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체험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잘 만들어진 토양발효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된다.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아신다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건 알았다는 건 뭐죠?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거에 그 이제 수치를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깨달았어.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사다 쓸 거냐 내 토양에다가 많이 넣을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욕심만 가득 찬 거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거죠? 우리 지금 선배님들이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이 농업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찌꺼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찌꺼기를 활용해서 토양발효제라는 것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몸소 여러분들이 이 찌꺼기에 대한 청소를 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런 자연 공부서부터 그 우리의 먹거리서부터 이 역사서부터 이런 거를 다 해서 야, 이렇구나. 근데 이게 오염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고 건강에도 많이 안 좋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이런 찌꺼기를 청소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점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에다가 너무 가지 말고 이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로지 여기에 또 빠져서 이것만 그냥 이제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온 그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농사꾼으로다가 저는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런 쪽으로다가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토양에는 그렇게 놓아야 된다. 누려면은 많은 찌꺼기 청소를 해야 된다. 찌꺼기 청소하려면 발효를 알아야 된다.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공부했지만 열 처리에 대한 거, 자연의 열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습득하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이분은 확실하게 이런 자연 공부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 꼭 토양 발효제를 그만큼 놓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청소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는 지금 이제 많은 평수를 하려고 그러면 찌꺼기 청소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토양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안 해요. 내후년에는 또 안 해요. 그러면 3년 차만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토양 발효제 없어도 돼요.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F2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제 말씀대로 잘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그 미생물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열로다가 처리된 속에서 담금질을 해서 3년 동안 실험을 한 그 미생물 자체는 엄청난 미래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이제는 종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 자연 공부가 다 됐다 그러면 그 토양을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토양에 어떤 주파수를 놓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져요. 여러분들 욕심으로다가 거기에 다가간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에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움직여져요. 내가 어떠한 질량을 갖춘 만큼 그냥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주인공이 돼서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운용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벼워져야 돼요. 이 공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토양 발효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거에 너무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 자연 공부 속에 찌꺼기 청소에 대한 거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가 되고 이거를 체험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 두 번 다시 아마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찌꺼기 청소인데 돈도 들어가야지. 그 해마다 그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찌꺼기 청소하는 이 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뼛속에다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습득만 된다 그러면 아무 때고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거는. 저는 지금 내년 25년도에 농사를 지금 토양발효제 만드는 그 돈에다가 올해 그걸 준비하면서 토양발효제 건물이네 톱밥이네 이런 걸 사면서 느낀 게 내가 농사 지은 게 없으니까 청소라는 개념으로 보면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 거기다가 벼농사를 지어서 볏짚을 생산을 하면 부산물로 떨어지잖아요. 벼농사를 지으면. 그러면은 내년에 그 토양 발효제 만들 때는 훨씬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외부에서 다 가져왔지만 이걸로 만들어서 성공이 된다 그러면 벼농사를 거기다 지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정화 물질을 적게 들이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올해 지금 그 토양 발효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는 올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완성을 못한 상태라서 그게 많이 궁금하고 앞서가고 앞선 질문을 막 드리고 그러는 네. 거예요. 자, 그 이제 답변을 제가 지금 하는데 이제 가슴을 한 대 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덕에 어떠한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나이가 지금 60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때까지는 나도 이 사회나 나라에 적지 않은 희생을 했지만 그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성장치 못하겠죠.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어떻게 허래는 게 아니라 알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자연에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연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에서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가 생산한 찌꺼기를 왜 내가 생산해서 찌꺼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청산하려고 그래?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내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오면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농사 져서 찌꺼기 청소를 해서 또 집어넣고 이런 생각 자체는 조금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농사 짓고 남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올해 그러한 사회에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내가 이만큼 있었고 어떤 물질도 나한테 좀 누렸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내가 갖는다 그러면 내가 생산한 거면 어떻고 남이 생산한 거면 어때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토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토양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는 거 이거 다 놓고 가셔야 돼 나중에는. 근데 내 거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은 내가 소유를 하고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요렇게까지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한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또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자식이 꼭 해야 되라는 거 없어요. 내가 잘 해놓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후배들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내가 이만큼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사회에서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어떤 물질이 좀 있으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이 쓰레기 청소하는 데 내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이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접근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내 통장에 내 돈이 있어. 저건 남이 쓰레기야. 내가 돈 주고 사다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풍지박살돼.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좋은 쪽으로다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다가 내가 올해 조금 무리를 했구나. 요 생각은 든다 그러면 그냥 중지하세요. 안 하면 어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연구소로다가 운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딱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거만큼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거 얼마 나올까?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농사져서 지금 돈을 번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농사져서 돈 번다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먹고 사는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 식구들 굶지 않고 그 자동차 하나 굴리고 그리고 1년에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을 정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씩 타덕거려 준다는 거죠. 같이 사회가 성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진행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고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준비하시고 그러는 거는
좀 편안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거만 갖고 좀 진행하신다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맞게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공부가 진짜 잘 되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농사 질 수 있게 내가 딱 내려드릴게. 정말 이거 잘 들으셔.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 우주까지 내가 지금 품을 수 있다는 그 포맷이 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내 가슴에 와서 배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뼛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진행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진짜 뼛속에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넓게 가지 말고 그냥 찌꺼기 청소하는 거에 대한 것만 갖고 그냥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등신처럼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돈을 따지고 못 따져봐.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해서 저도 하면서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입된 이런 거에 비하면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거를 아마 갖고 계셔. 그러면 해마다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 그건 아니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레기 청소 지금 찌꺼기 청소하는데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뭐 할 필요성이 없지. 이거는 뭐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올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후퇴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한 발짝 가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얼마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이걸 얼마큼 갖다가 투입을 해야지. 왜냐하면 땅들이 너무 우리가 원하는 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로 뭐 돈을 벌어 이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요거 그만한 이제 내년에 논으로 사용할 그 밭에는 심어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논아 먹을 정도예요. 원래 논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농사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농토가 여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정화시키려면은 지금 하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네. 자, 제 얘기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저는 첫 번에 시작할 때 여기 지금 3,000평하고 저쪽 어이지리에 한 1,000평하고 4,000평이죠. 그 4,000평에다가 저는 과감하게 펼쳤어요. 이걸 왜 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빌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 지금 그거를 시작할 때 저는 돼지도 키웠고 소도 키웠고 또 여기 그 레스토랑도 진행을 했고 했는데 그때 그 자금력이 꽤 있었겠죠. 나름대로는 다 있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여기서 생산되는 그 모든 것을 거의 70% 이상을 제 연구 비용으로다가 썼어요. 다 모르실 거야 아마 그런 거는. 자, 그 후에 저는 30% 정도 모여 있던 것을 몽땅 싹 텁니다. 그리고 자연한테다 저는 고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 물질을 연구한 그 비용 그 외에 그 잘 사용했는데 그 외에 조금 비축돼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그 결과를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저는 이 토양에다가 진행을 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토양 발효제를 제가 생각했던 데다가 다 만들어요. 그때 한 4,000평에다가 쓸 양을 한 번에 만들려면 얼마가 있어야 됐겠어요? 계산이 안 돼. 네. 아니 네, 그래서 그래서 대충 들었거든요. 이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뭐 하는 거야, 뭐
뭐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집사람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고한 그 신념이 아주 있었죠. 왜? 자연하고 저는 일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고 그 농사에 대한 거 유튜브로다가 다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걸 또 배운다고 오신 그 회원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회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3만 원씩 받았어요. 그랬는데 많이들 오셔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이 생겨서 이거를 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욕심만 내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데 욕심이라는 거는 뭐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내가 했던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요금을 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좀 주춤해서 다른 분들이 못 오고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이 오셨어. 근데 이거 듣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방식대로 그대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되는데 이거를 공부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다가 또 갖다가 해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벌면 되는데 시간은 추스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묶어버려요. 어떻게? 여기 오는데 회비 300만 원. 아니면 제가 회원제로 다 묶어서 딱 했더니 이제 브레이크가 탁 걸렸어요. 다 올 수도 없대 버린 거야. 그래도 그때 회비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비를 갖고 제가 뭘 했냐면 다시 그 다음 차원의 그거를 발표를 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또 발표를 또 해드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분들이 또 그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비용을 그 토양버려제 만드는데 애프터 만드는데 그런 거를 더 투입을 해서 썼지만 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토양버려제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고맙죠. 또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또 지금 이 상황이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 속에서 이 발전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가 진짜 완성이 됐다. 토양번 발효제 만드는 이런 그 기술은 여기서 저와 자연 공부를 험으로 인해서 이건 스스로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공부가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됐다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제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이제 펼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놓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이것을 내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 그 이상 또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만이 내가 또 잘 되고 편안한 거지. 이거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지금 입 닫고 있는 거니까 좀 힘드셔도 지금의 그 토양발효제를 잘 만드셔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요거만 좀 잘 성공시키시고 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잘 풀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1000평인데 이거를 다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걸 갖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약을 치던 뭘 하던 그냥 놔두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지금 연구하면서 연구소다가 갖고 이제 비료나 농약 이런 거 없이 노동력까지 또 탄소 절감까지 또 탄소 배출이 아니라 탄소를 모으는 농업 뭐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포맷으로다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되냐? 농업 생산을 해서 돈을 버는 이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농업의 유기농업, 탄소농업의 주역 리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지금 하셔야지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해서 유기농업 터전을 갖고서 유기농산물 해서 우리 식구들이나 놀아먹고 우리 형제들 놀아먹고 그건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식탁은 그냥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연구한다. 뭐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한다. 이 포맷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셔. 그러면 그 욕심 안 부리시고 조금만 하셔도 생산하는 거는 넉넉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1000평을 다 하려고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래 난 1000평의 연구소를 갖고 이거를 연구할 거야. 물질이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밀어주셨으니까 이걸 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셔 그냥. 그리고 조금만 하셔. 아주 그냥 다부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된다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나가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저는 이런 미생물 농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확신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을 때 거기에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다가 지식으로다가 확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천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거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러니까 그 실행을 하시는데 부담되지 않게 아주 그냥 맞아요. 확실하게 그냥 줄여서라도 확고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 지금 요게 시작된 요 상태에서 이거를 정말 똑떨어지게 잘 배워서 해 나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뭐 자신만만하잖아요. 진짜 이제는. 그리고 저기야 그 이장님께서 그냥 박수 다시 한번 쳐봐. 힘차게도. 아니 왜 안 치시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못 작아서 안 아이고 그러셨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또 이렇게 그 철학적인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해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뭐야? 그런 게 좀 저도 있었어요. 네. 뭐냐? 이게 좀 토양 발효제하고 농사를 그 좀 어떻게 좀 잘 짓고자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나 좀 그렇다. 내가 지금 이게 알고 싶은데 그걸 확 집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답답했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일 저질러는 그거에 제가 좀 화나고 속상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제가 이해를 좀 했어요. 네. 자,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 자, 농업 현장에서 지금 기계화도 되고 뭐 많이 됐지만 그 농업 현장에서 그 장화 신고 그 땀을 많이 흘리고 흙감탱이가 되고 손은 그냥 두더지 손이 되고 뭐 메꿔 모자 쓰고 그러고서 그 현장에서 떼밭에서
그렇게 일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업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뿌리고 그 토양에서 그 풀도 없이 제초제도 안 하고 이러한 토양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 입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떠한 그 수양 수련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장소의 농업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그 도인 뭐 이러한 농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이를 이렇게 드시고 이제는 거기 가서 그 노동을 하는 이런 농사를 하면서 뭐를 지금 배우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이제 그 유기농업, 에너지농법에 대한 걸 발표가 됐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환경과 건강 이런 거를 논하면서 이런 농업의 그 모순된 점을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들 하시게 되면 아마 하루하루 아마 보람도 있으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그 농업 현장에서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걸 뭐 다른 인력을 통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유기농업에 대한 그 생산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게 한 3년만 지나면 그때 되면 물질 욕심 안 내도요. 그냥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토양을 만든다. 토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유기물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유기물 확보를 어떻게 한다? 우리 지상에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갖고 우선은 한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우선은 한다예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이 다음에 발표해 드릴 게 아주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내가 입 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 토양에서 그 스스로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반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양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를 공부할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예. 어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한 이번 주도 이제 또 시골 가는데 가서 그쯤 되면은 한 그렇게 열이 원하는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즐기시는 거예요. 70도에서 80도 사이를 온도가 고열로 진입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연에서 이제 진짜 허락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요 정도 한마디는 하고 그리고 즐겨요. 그대로 즐기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이게 있는지 이제 그동안에 할 게 많아요. 이제 익사는 내가 매일 이제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할 게 많아요. 이제 뭐 할 게 많다는 것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 이제 내가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열이라는 것은 70도라는 것은 자연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에서 스스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70도에서 80도의 열인데 이 속에서 진짜 이 체감을 해본다. 어떻게 한다? 손을 한번 넣어본다. 온도계 갖다 꽂아놓고 손을 넣어본다. 손이 화상을 입는지 안 입는지 본다.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 70도의 다른 물질의 70도는 화상 입어요.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온도계로다가 꽂아서 70도는 올라와 있지만 손을 넣었을 때 뜨겁다라는 것은 느끼지만 화상을 안 입는다. 이거는 왜 그럴까? 뭐 이런 거죠. 근데 75도야. 화상을 안 입어. 80도야. 화상을 안 입어. 이게 뭐지? 뭐 이런 공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셔야 돼. 그리고 이 열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며칠 동안 과연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즐기셔야 돼요. 쫙 보시고 그다음에 70도, 80도까지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 요것도 이제 즐기죠. 며칠 동안 내려오나 70도에 걸렸다. 속도, 시간. 네,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돼. 자, 그리고 70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뒤집기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1차에 80도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니 뭐 80도라고 한정 짓는 게 아니라 80도에서 하여튼 70도 이상 올라가는 데서 이제 하향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향되면, 네, 그냥 놔두면. 네. 그러면 70도에서 이제 69도까지 떨어지잖아요. 65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70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65도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이제 어떠한 이제 농사는 나는 뭘 지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다 어떤 물질을 섞을 것인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 어떤 거를 청소를 더 할 것인가. 이제 동물성 뭐 이런 거를 직접 놓아서 청소를 할 것인가. 동물성 찌꺼기. 동물성 찌꺼기라는 거는 뿔톱, 골분, 어분서부터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혈분 뭐 이런 게.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게 거? 지금 개분하고 축분을 준비해놨거든요. 그거 해놨으면 이미 이제 네. 빵점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갖다 버리셔야죠. 그건 청소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축분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농사예요. 이제 수도작이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를 내면 인삼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도라지, 더덕 이런 것도 안 돼요. 축분은. 이런 건 이제 배합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다 있지만 레시피가 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요때 가서 이제 물질을 나는 어떤 거를 청소할 것이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축분 청소를 한다 그러면 축분은 어떤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이 토양을 뭘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제 개설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해서 비율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연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마음만 급해가지고 네, 마음이 급하다고 되는 게 쌓아놓고 그건 안 돼요. 개분 한차 받아놓고. 네, 그건 그대로 지금 발열이 됐을 거예요. 이미 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를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그때 이제 가서 건물이 열이 올랐다. 그건 그냥 놔두세요. 네, 건드리지 마시고 축분 그거 갖다 네. 놓으신 거 그냥 가만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있어요. 예, 이제 건물이 온도가 올라갔다, 고열이 진입됐다 다시 떨어질 때 그때 저랑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질문 네. 하나만. 질문 있어. 그냥 그 건불 활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톱밥이 제가 이번에 받은 톱밥이 좀 곱다고 이제 선생님이 보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떤 톱밥은 굵게 들어오기도 하고 얇게 이제 그다음에 좀 곱게 들어오기도 하고 거치게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톱밥이 이제 곱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 톱밥만 가지고 100% 진행을 물먹이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볏짚을 같이 섞어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물먹이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런 이제 고도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건불에 물을 먹일 때 건불의 상태지. 건불의 상태라는 것은 거치냐 곱냐, 오래됐냐 싱싱하냐 이거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약간은 변동수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이제 유튜브에 발표를 해 놓은 거는 싱싱한 건불 위주로다가 60%를 얘기를 한 거라고. 60에서 70%를 얘기를 해 놓은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가 외의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일단 그걸 갖고 하나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저것 막 털달아 놓으면 혼동이 와서 여러분들이 못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싱싱한 건불을 톱밥이든 볏짚이든 낙엽이든 이거를 했을 때 60에서 70% 물 수분 함량을 해서 진행을 하면 착오가 없지.
자, 그런데 톱밥이 아주 고와. 그런데 싱싱해. 이건 60에서 70% 들어가야지. 이건 뭐 두말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고운데 이게 날짜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났어. 이랬으면 이건 수분 함량을 그때 그 건부를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현장에서 지도를 해줘야지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그 건부를 보고서 여기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 일주일이 지났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다 해서 그 건불 수분이나 이런 게 상태가 똑같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거기를 그 실력자가 가서 뭘 했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진다는 거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하면 이런 거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향기도 좋고 싱싱할까 하는 진짜 막 그 톱질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톱밥으로 그냥 논바닥에 가득 있었었는데 그 물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줘도 이렇게 조금씩 잡으면은 또 보송보송하고 그냥. 톱밥 공급해주는 분이 톱밥 나오는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갖다 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주말에 내려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갖고 왔는데요. 진짜 향도 소나무 톱밥인데 향도 좋고 아주 건조. 그래서 하여튼 변동수가 있는 게 다 이런 거라고. 이제 소나무 톱밥만 들어왔어. 물 안 먹어줘. 물 안 들어가. 그 소나무는 소음진 상태, 소음진, 그러니까 그 방부제 역할하는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먹이려면은 그거는 또 다른 기술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봤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지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틀려. 아니 다 틀려. 아니 그거는 어떤 기준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얘기한 거라는 거지. 기준점은 뭐야? 싱싱한 그 건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네 이해가 되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볏집이 톱밥이 고우면은 물먹이 가면서 이게 반죽이 돼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현상이 나중에 생겨서 물량을 또 줄여버리면은 이게 수분이 60%가 안 맞춰지면서 또 발열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자,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 네네. 이제 지금 싱싱한 건불은 무조건 60에서 70%가 들어와야 돼. 네. 그런데 이 건불이 싱싱하지 않다. 톱밥이 올해가 됐다. 지금 뭐 열흘이 지났고 뭐 보름이 지났고 뭐 한 달이 됐다. 자, 그러면 고운 톱밥에 똑같은 거야. 톱밥은 똑같이 빠놓은 건데 이거는 바로 빠서 바로 갖고 온 거야. 이건 60에서 70% 함량을 맞춰야 돼. 네.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한번 거기서 자체로 다 열이해서 얘가 좀 사갔어. 얘는 똑같이 갖다 놓고 물을 먹여서 한번 집어봐. 얘는 곤죽이 돼버려. 60, 70%를 맞춘다고 갖다 물을 뿌려버리면 그냥 곤죽이 돼버린대.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 60, 70%를.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다가. 물론 뭐 어떤 잣대를 대고서 하게 되면 60, 70%를 맞출 수는 있겠지. 이게 아닌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를 맞추기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건불은 그 현장에서 보고서 판단 내려서 이 물 뿌리는 거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잘 보셨지요, 익산에서.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럼 편뼈를 썼잖아요. 볏짚하고 톱밥이 있는데 톱밥이 곱고 오래됐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죠? 볏짚에다가 70% 그냥 아주 왕창 물을 먹인 거야. 아주 물이 질질질 흘러들어 그냥 그리고 그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했어. 그리고 톱밥은 어떻게 했죠? 30%. 건성. 그냥 건성 30% 정도. 기본 그냥 이렇게만 물만 뿌려가지고 그냥 해서 그 이 70%의 그 수분 먹은 볏짚에다가 믹서를 해서 적재를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곤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열이 잘 오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 돼. 열에는 무조건 산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몸에 음식물을 놓는데 얘가 여기서 그 기본 36점
5도, 37도 이 내장은 좀 더 열이 되죠. 그 발효통에서 그 열을 유지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해서 갈라 그러면 그 음식물을 태우듯이 이 그 태우려면은 산소가 들어가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산소 그 이거를 만들어주고 수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수분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돼서 이 열을 만들듯이 그놈도 그렇게 열을 에너지를 만들려면 자체적인 열을 에너지를 발산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탄지비가 맞고 뭐가 맞고 이런 게 맞는 게 아니라 뭐 그게 틀렸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네, 이게 그래. 질문 하나만. 어. 만약에 그렇게 곤죽이 돼버린 상태에서 예전에 선생님이 파이프를 좀 꽂아놓는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거는 산소 공급. 곤죽이 된 게 아니라 네. 산소 공급을 그래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 구멍에 곤죽이 됐다 그러면 금방 무너진다고 그 정도라고 그러면. 아니 톱밥이 정말 그렇게 너무 고와서 곤죽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조금, 우리 거는 음. 고와도 워낙 싱싱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그 선생님 얘기는 한 번에 먹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찌 하다 보니까 물 먹이기를 2번을 했어요. 톱밥을. 2번 했지. 잘 못해가지고 그 시행착오가 있어갖고 2번을 해서 하니까는 그 열이 이제 조금-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한 번 먹였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짜갖고 나오니까 되지 않겠나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도로에 이게 근데 시간이 이게 안 왜 가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소나무 그거는 그 이제 송진이 들어 있어서 그 열이 그 송진이 들어 있으면은 이 밀도가 우리가 거의 다른 건물하고는 밀도가 좀 세요, 강해요. 네. 그래서 얘를 파괴시키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떠한 센 열이 침투를 하지 않으면 얘는 무너지질 않고 얘가 스스로 열을 내서 자체적으로다가 하려 그러면 50도를 못 넘어요. 서서히 움직이지 밀도가 워낙 강해서 얘를 직방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여기서 어떻게 한마디로 뭐가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걸 좀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볏집이 들어가면, 아주 그거는 네. 꼭 있어야 돼요. 네, 안에 층이 생기고 섞이고 그러면서 볏집은 조금 충분히 더 많이 진행이 넣었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뭐 톱밥만 갖고는 그러니까 네. 그 송진이 많이 들어있는 그 미성 톱밥만 갖고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물 먹이기도 걔는 잘 안 되기 하면서 때문에. 제가 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번 이렇게 7, 80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내려갔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한 달을 섞는. 즐기라는 거죠. 네. 섞는 게 아니라 1차에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놔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해서 올라가면은 뒤집는 게 아니고 네. 70도에서 80도 언제까지 몇 도까지 올라가냐 몇 도에서 65도까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하여튼 70도가 되면 그때는 뒤집을 준비를 하시고 65도까지 괜찮다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65도 이 알로는 안 돼. 그 안에 이제 그게 진행하고 65도까지 내려가는 기간이 거의 한 달 된다 이거죠.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근데 넘는다. 어떤 건물 상차에 따라서 네. 최소한 한 달이에요. 최소한 한 달이니까. 긴밀하게 네. 소통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톱밥을 쓰면 무조건 전화를 저는 많이 하셔야 돼. 톱밥을 쓸 선생님한테. 때는 안 해 전화. 네, 톱밥을 귀찮게 쓸 좀 때는 하셔. 네. 나를 무조건 귀찮게 안 해야지 해요. 발전이 네. 있으신 거야.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아니요 특징이 안 해. 얘기하고 그래. 가다가 이 시간에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송이잖아요. 그게 소나무 톱밥 이런 건데 그 송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수입 톱밥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제재소에서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원목을 이렇게 한 가지 가공하는 딱. 데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내가 찌꺼기 청소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외국 거네. 이렇게 한정짓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자라서 우리나라를 먼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재소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새로운 물질로 변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찌꺼기잖아요. 분명히 이 나무는 우리 사회에 좋은 농도 되고 책상도 되고 뭐 의자도 되고 막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1차 가공한 그 찌꺼기잖아요. 슬러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청소한다 해요. 이렇게 하고 주파수를 잔에다 놓게 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토양바르제 만드는 욕심 이런 것만 갖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가신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오해 소지도 물론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 이 말씀을